백컴폰으로 국내 시장을 씹어먹던 모토로라가 9년 만에 한국 시장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이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가능할까요? 그래도 모토로라가 약 100년의 역사가 있는 그 휴대폰 왕국이거든요.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중국폰이 힘을 못 쓰는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 생활을 지향하는 IT 리뷰어 김용수, 이호길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추억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요. 후기 기자 혹시 데이비드 베컴이 광고하던 휴대폰 광고 기억하고 계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 2000년대에 이제 그 피처폰 시장을 휩쓸었던 그 모토로라 브랜드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 휴대폰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고 나온 이 제품 두 종류는 모토로라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국내 정식 발매한 두 가지 제품인데요. 2013년 철수한 이후로 9년 만에 시장에 복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엣지 20 퓨전과 G50 이렇게 두 종인데요. 이 두 제품은 둘 다 출고가가 30만 원대로 그 중저가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LG 헬로비전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면 영원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데 차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자체 좀 특색이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해봤을 때도 좀 그렇게 느꼈고, 지금 사실 중국폰이거든요. 중국산 제품이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 중국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도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이 모토로라 제품을 처음 리뷰하는 만큼 한번 열심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계 기자, 오늘 주제는 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모토로라 2000년대 전성기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모토로라라는 기업이 지금은 뭐 삼성이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영광이 있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휴대폰 부분에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3년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상업용 휴대전화를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휴대폰 부문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특히 28년도에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애플이 76년도에 설립된 거 비교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모토로라가 1990년대에는 스타텍이라고 하는 그 초경량 휴대폰을 출시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게 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신선하다 그런 평가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요. 2000년대에는 이제 레이저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휴대폰 시장 1위에 올랐었습니다. 베컴폰이라고 불리는 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2007년도에 레이저 스퀘어드 이 제품이 이제 그 데이비드 베컴이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베컴이 광고하는 CF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거의 모토로라의 마지막 영광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토로라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대세에 못 따라가서 좀 쇠락한 기업이 많이 있는데, 모토로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글에 한번 인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중국 레노버가 인수를 하면서 모토로라가 중국 회사가 됐습니다. 그 모토로라는 2015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 미국에서 한 3% 정도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한 자릿수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 진짜 공사다망한 타임라인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맞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고요. 모토로라가 이제 $300 이하 중저가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또 LG전자가 빠진 그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토로라가 타겟팅하고 있는 중저가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나 최근에 출시된 뭐 애플 아이폰 SE 3세대라든가 또 샤오미 제품, 이런 게 있어서 과연 모토로라만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필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면 둘 다 나름대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알찬 편인데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충전기랑 실리콘 케이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대부분 다 빠져있는 유선 이어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구성품 측면에선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펙 설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엣지 20 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출고가가 39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돼서 가격은 중저가에 속하지만 성능은 그래도 프리미엄급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6.67인치의 풀 HD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주사율은 90Hz입니다. 미디어텍 제품이 탑재가 됐고요. 메모리는 8GB 램에 128GB 저장 용량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면 1억 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에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입니다. 충전기는 이제 30W의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고요.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다음으로 G50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이제 34만 9천 원이에요. G20 퓨전보다 한 5만 원 정도 저렴한 편인데 아쉽지만 세부 스펙에서도 조금 전반적으로 하향된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5인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율은 엣지 20 퓨전하고 똑같은 90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4GB 램에 128GB 저장 용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4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와 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입니다. 네, 이 모토로라가 알뜰폰 요금제랑 결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시장 들어오면서 LG 헬로비전이라는 기업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LG 헬로비전에서는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을 운영하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헬로모바일의 여러 대표 요금제 중에 이 최소 2만 원대 헬로모바일 AT 요금제에 가입해도 최대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말 구매를 영원에, 실구매가 영원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헬로모바일 요금제 중에 대표 요금제인데 보편 3.5기가 100분 이런 명칭이 있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게 월 28,600원짜리 요금제인데 엣지 20 퓨전을 이 요금제에 가입을 할 경우에 단말기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 이 28,600원 요금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헬로모바일이 지금 론칭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 중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기 AT 요금제를 대상으로 월 요금 5,000원 추가 할인 또는 선택 약정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순서대로 단말 지원금 선택할 때랑 그리고 요금 지원금을 선택할 때 각각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무약정이 그 알뜰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헬로모바일 통해서 이 두 모델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약정에 2년 동안 묶여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뜰폰 이용하시고 알뜰폰의 장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매 방식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 알뜰폰 수요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네, 이 엣지 퓨전이랑 G50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차이도 있고 성능 차이도 좀 나는 편이잖아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단순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가 경쟁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 특히 엣지 퓨전 같은 경우는 출고가 고려하면 화면 선명도 같은 부분이 특히 더 아쉬웠고요. 이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어두워가지고 화면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 A53이나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던 샤오미 레드미 노트 11 프로 같은 경우는 OLED 패널을 장착해가지고 아무래도 색 표현이나 이런 명암비 이런 건 좀 선명도가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결정적 스펙에서도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주사율을 최대 90Hz까지만 지원을 하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경쟁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120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엣지 퓨전과 G50 이 두 제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건 어떤 편인가요? 두 제품 가격 차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는데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특히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물의 색감 차이가 확연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앞에 엣지는 많이 노랗게 표현이 됐고 이 G5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두 제품에 대한 그 평가를 해보신다면 용수 기자님 어떠신가요? 먼저 듀얼심 기능 이게 상당히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국내에도 정부 주도를 해서 9월달에 이제 2심 제도가 도입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신규 단말이나 통신사 정책 이런 것들이 준비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품을 구매하면 듀얼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영업직들한테 특히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통신 요금만 딱 내면 되는 정도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2만 원, 월 2만 원 정도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정도면 한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험 삼아서 몇 번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토로라가 중국 기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폰이 차지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업체들이 한 1% 정도 수준인데 그런 감안한다면 신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 두 제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년 만에 한국 시장에 돌아온 이 모토로라 제품들인데 과거의 제품들 생각해보면 이 스타텍이라든가 레이저 그런 제품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과연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오늘 9년 만에 한국 시장에 돌아온 모토로라 두 신제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많긴 했지만 뭐 이번 제품으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모토로라가 이제 폴더블 폰도 출시할 거라는 또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제품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잘 보완할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한 내용 아니면 뭐 다른 신제품 이런 거 살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 생활을 지향하는 IT 리뷰어 김용수, 이호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